하루의 절반은 바다, 절반은 육지가 되는 곳. 갯벌에서는 매일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또 생을 마감하죠. 바닷가 사람들 역시 오랫동안 갯벌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갯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유럽의 북해연안, 아마존 하구,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해안 등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은 우리 국토의 2.5%를 차지하는데요.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한 해 약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산물 제공은 물론 수질 정화, 재해 방지 등 그 장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생 여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갯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야생의 생명들은 이런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왔죠. 우리나라 갯벌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다 생물인 망둥어와 게. 바닷물이 빠지고 거대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말뚝망둥어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농어목 망둥어과에 속하는 말뚝망둥어는 높이뛰기 선수죠. 갯지렁이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어떤 먹이도 손쉽게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급기야 방해꾼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지렁이가 끊어지지 않는 한 녀석들에게 양보란 없죠. 결국 치열한 쟁탈전 끝에 지렁이는 가장 힘센 녀석의 차지가 됩니다. 말뚝망둥어에게도 영원한 맞수가 있죠. 바로 이 녀석 짱뚱어입니다. 몸 길이 18cm에 툭 튀어나온 하늘빛 눈. 온몸에 점점이 박혀있는 에메랄드빛 무늬와 날카로운 이빨. 짱뚱어는 마치 괴물을 연상케 하는 외모를 가졌죠. 하지만 이 녀석은 말뚝망둥어처럼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섭취하죠. 또 헤엄을 잘 칠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수륙양용의 물고기입니다. 성격은 까다롭고 거칠기로 유명하죠. 입을 벌리는 것은 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녀석들은 누군가 영역을 침범하면 반드시 싸움을 벌입니다. 주무기는 이빨이지만 때로 등 지느러미를 곧게 펴서 상대의 기를 죽이곤 하죠. 싸움에서 진 녀석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무리해서 쫓겨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죠. 결국 싸움에서 패한 녀석은 한동안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자 대부분의 저서 생물들이 갯벌 위로 모습을 드러내 성찬을 즐깁니다. 칠개에게도 바야흐로 기다리던 사랑의 시절이 찾아왔죠. 칠개들이 짝을 찾느라 한눈을 파는 이때가 짱뚱어에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칠개가 굴을 벗어나자 덥석 굴을 차지한 짱뚱어. 그러나 칠개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작은 체구의 반개라면 해볼 만한 상대죠. 하지만 자신의 집을 순순히 내줄 반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번 물러설 수도 없는 노력. 결국 반개의 집은 짱뚱어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른 갯벌. 갯벌에 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말뚝망둥어들이 물과 함께 일제히 육지로 이동하죠. 말뚝망둥어들은 아가미가 있지만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집단으로 이동하며 번식기를 제외하곤 육상 생활을 하는 말뚝망둥어.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면 갯벌이 있는 해안가 돌출 부위에서 녀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이 돌출 부위에 쉽게 매달릴 수 있는 비결은 배 지느러미에 있는 흡착판 때문이죠. 두 녀석이 나란히 앉으니까 참 귀엽네요. 이름도 귀엽죠. 말뚝망둥어. 왜 이런 이름을 얻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물이 들어올 때 해안가 말뚝에 나란히 붙어있는 녀석들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뚝망둥어와 짱뚱어 비슷한 모습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도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두 녀석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등 지느러미를 비교했을 때 말뚝망둥어의 것이 작고 밋밋하다면 짱뚱어의 지느러미는 크고 화려한 무지갯빛을 띱니다. 또 말뚝망둥어가 육식을 좋아하며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사는 반면에 짱뚱어는 초식성이고 무안갯벌 이남에서만 발견되는 남방 어류에 속합니다. 두 녀석 모두 망둥어과에 속하는 친척들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해안에 그토록 많이 살게 된 걸까요? 갯벌이 키워내는 갈대로 인해 5월의 남도 해안가는 초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짝을 찾아야 하는 말뚝망둥어는 이때가 가장 바쁜 시절이죠. 수컷은 암컷을 맞기 위해 온종일 신방 꾸미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신방 옆에 어슬렁거리는 방개 한 마리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개들은 태어날 말뚝망둥어의 새끼를 잡아먹는 최대의 천적이기 때문이죠. 결국 방개를 굴 속에 단단히 가두고서 주변 정리를 말끔히 끝낸 말뚝망둥어. 이제 신부감을 찾을 차례입니다. 암수가 눈이 맞았습니다. 등지느러미를 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암컷은 마음을 정했다는 듯 수컷이 이끄는 곳으로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때 수컷이 갑자기 암컷 아가미 쪽에 있는 생식샘을 뭅니다. 그러자 마법에 걸린 듯 구부정한 자세로 수컷을 따르는 암컷. 험난한 갯벌에서의 동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암컷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벌써 몸 색깔이 변한 수컷. 가끔 꼬리를 흔드는 것은 암컷에게 잘 따라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암컷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수컷이 안내하는 곳은 물과 맞닿아 있는 직벽. 말뚝망둥어에겐 대협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끝까지 따라온 녀석은 생식샘을 물린 암컷 한 마리. 처음 만난 곳에서 100m나 끌고 온 수컷이 굴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알이 꽉 차 몸집이 커진 암컷에겐 굴이 비좁기만 한데요. 수컷은 빨리 들어오라 재촉합니다. 그렇게 굴에 들어간 지 10분 남짓. 두 녀석이 지친 모습으로 굴 밖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어로 머드 플랫, 즉 진흙의 평원.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갯벌은 수많은 생명들의 주택단지죠. 굴을 파고 사는 개와 마찬가지로 갯지렁이도 어엿한 갯벌의 일원입니다. 흰이빨 참갯지렁이는 몸 길이가 2m에 달하고 마디수만 해도 300개가 넘는 큰 녀석이죠. 녀석은 진흙 속에 유기물을 먹고 사는데 숭어 낚시에 미끼라는 이유로 종종 순환을 겪습니다. 전문가라면 하루에 흰이빨 참갯지렁이 100마리 정도는 거뜬히 잡는다고 합니다. 다만 많이 잡느냐보다 어떻게 2m짜리 지렁이를 끊어지지 않게 잡아내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판가름하죠. 사람만 갯지렁이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갯지렁이 전문 사냥꾼. 순식간에 갈매기가 갯지렁이를 낚아챕니다. 하나의 목표물을 두고 벌이는 두 사냥꾼의 경쟁.
이런 모습은 야생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죠. 물이 들고 남에 따라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는 갯벌. 농개는 갯벌의 최상부에 삽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 농개는 제일 먼저 큰 집게다리를 청소하죠. 그리고 집게다리를 힘껏 들어올려 암컷을 유혹합니다. 수컷과 달리 큰 집게발이 없는 암컷. 종종 암컷을 사이에 두고 수컷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싸움의 주무기는 큰 집게발. 당연히 큰 집게발을 가진 녀석이 싸움에서도 유리합니다. 승리한 수컷은 진상대를 구멍으로 몰아넣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패배의 굴욕을 감당해야 하는 수컷. 이때 패배자는 굴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흙 표면이 바깥쪽이 되도록 철저히 위장합니다. 하지만 산란을 앞둔 암컷은 이와 정반대죠. 남들 보란 듯이 제 몸에 서너 배나 되는 높이로 진흙을 잔뜩 쌓아 올려 집을 짓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의 안전을 위한 방편이죠. 수컷이 암컷을 덮친 다음 다리를 이용해 꼭 껴안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괴갑을 열어 수컷을 받아들이는 암컷. 개들의 짝짓기는 대개 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좋네요. 굴 밖에서 짝짓기하는 모습을 보다니요. 우리 바다에는 약 13,000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만 720종에 달하죠. 이 생물들은 은신구와 위장을 통해서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갯벌은 이들을 보듬고 키워내는 거대한 보육원과 다르지 않죠. 이렇듯 어느 곳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멸종 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지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갯벌인데요. 그렇다면 갯벌의 생물들이 어떻게 대를 잇고 있는지 또 어떤 헌신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갯벌을 달구던 태양이 갈대밭 너머로 사라집니다. 이제 주인공이 활동을 할 시간이죠. 밤바다의 제왕인 낙지는 8개의 다리로 주변에 있는 굴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급히 도망을 치지만 낙지의 전방위 공격에 걸려들고 맙니다. 낙지는 다리마다 촘촘히 박혀있는 빨판과 엄청난 힘으로 농개의 딱딱한 집게조차 순식간에 부셔먹죠. 낙지는 사냥이 끝나면 곧바로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말로만 듣던 낙지굴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겨우 직경 5cm의 작은 구멍. 그런데 낙지의 행동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알을 돌보고 있었군요. 낙지는 한 번에 80개에서 90개의 알을 낳는데 이때 어미는 제 몸에서 빼낸 가느다란 실로 알을 천장에 붙인 다음 부활할 때까지 돌본다고 합니다. 가끔씩 알을 어루만지는 것은 진흙 같은 불순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모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살아있는 갯벌이 가능했을 겁니다. 짱뚱어에게도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수컷은 암컷을 위해 특별한 춤을 추죠. 공중고개는 자신을 알리는 특별한 번식 전략입니다. 이때 암컷이 접근하면 수컷은 꼬리를 치며 맞이하죠. 알을 품어 배가 불룩해진 암컷. 짱뚱어 역시 말뚱망둥어처럼 수컷이 산란구를 만든 다음 암컷을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짱뚱어의 집은 또 어떨까요? 갱도처럼 이어진 좁고 긴 통로. 굴이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니 금광에 들어온 것처럼 뭔가 노랗게 반짝거리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짱뚱어의 알입니다. 짱뚱어는 약 6,000개의 알을 낳아서 벽에 붙여 부화시키는데요. 새 생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굴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신에 수컷이 꼼짝도 않고 알을 지키죠. 대단한 부성입니다. 노심초사 알이 무사히 부화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컷.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말뚱망둥어. 녀석은 틈만 나면 짱뚱어의 굴을 노리죠. 남의 굴을 탐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알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을 앞둔 알은 당연히 고단백일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자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태연하게 남의 알을 다 먹어치운 뒤에야 불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말뚱망둥어. 주인이 찾아왔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짱뚱어에겐 말뚱망둥어보다 훨씬 무서운 적수가 있죠. 산란을 끝낸 짱뚱어를 노리는 낚시꾼입니다. 백발백중. 오랜 시간 짱뚱어를 잡아온 낚시꾼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편 산란하러 들어간 뒤 두문불출하고 있는 낙지. 백일이 지나자 낙지알이 부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지켜왔죠.
드디어 새끼들이 알껍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크기는 작지만 어미를 쏙 빼닮은 새끼 낙지. 생애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디딘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사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새끼들.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엔 즉시 굴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타고난 낙지의 본능입니다. 무려 10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들을 부화시켰던 어미 낙지는 비로소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생을 마감합니다. 모성은 이렇듯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강하고도 숭고한 것이죠. (10월) 초 가을이 완연해지자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갯벌은 철새들에게 먹잇감의 천국이죠. 부리가 짧은 흰 물대새. 녀석은 갯벌에서 100m 달리기 대표 선수입니다. 부리가 짧은 대신 빠른 다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생포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검은 가슴 물대새는 갯지렁이를 잡는 데 손수입니다. 특유의 감각으로 갯지렁이가 숨어있는 굴을 정확하게 찾아내죠. 알락꼬리 마도요는 18cm나 되는 부리로 구멍에 숨어있는 칠개를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칠개의 맛없는 다리 부분을 제거하고 여유롭게 성찬을 즐기는 알락꼬리 마도요. 모든 생명은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는 갯벌. 갯벌엔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은 갯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